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이는데 소리는 어떻게 날까? 저도 모르게 하모니카에 손이 갔어요. 회장님 댁이라 그런지 하모니카도 엄청 비싸고 좋아 보였거든요. 훔칠 생각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몰래 한번 불어보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하모니카, 누가 불라고 허락했나?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 윤태호 회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취직이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엄청난 행운처럼 다가온 첫 출근. 몰래 한번 불어본 하모니카가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지 저도 몰랐죠. 담장위 라디오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화면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행복해진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31가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설렘과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윤태호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된 첫날이니까요. 윤태호.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입니다. 건설업계의 거물이자 수십 년간 재계를 주름잡아온 인물이죠. 그런 분의 운전기사가 된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며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빴지만 제 마음은 더욱 바빴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밀려왔거든요. 과연 제가 그런 큰 분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웅장한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일부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 운전기사로 출근하게 된 정하민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집의 집사인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집 집사 김영수라고 합니다. 정하민 기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저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현관까지 이어진 길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양옆으로는 잘 관리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저택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높은 기둥들과 정교한 조각 장식들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아침 식사 중이십니다. 먼저 거실에서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샹들리에에서 뿜어나오는 은은한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거실로 안내받으며 둘러본 저택의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유명 작가의 작품처럼 보였고 곳곳에 놓인 조각품들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커피나 차 드시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물러가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책장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이 모든 것들에서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생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소파 쿠션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편에 놓인 유리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골동품들과 함께 오래된 하모니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하모니카가 묘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은빛 금속 표면이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하모니카는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고 손때가 탄 흔적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관리되어 온 것 같았어요. 진열장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 집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뒤돌아보니 계단 위에서 한 분이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윤태호 회장님이셨죠. 언론에서 봤던 모습보다 실제로는 더욱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오랜 세월 재계를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하민입니다. 저는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 집 운전을 맡게 될 정기사군이로군. 젊어 보이는데 경력은 어느 정도 되나? 10년 정도 운전업에 종사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제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시선이 다시 유리 진열장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그쪽에 뭔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나 보군.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하모니카가 눈에 들어와서요. 잠깐 동안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앞으로 일하면서 알아둘 것이 있네. 이 집에는 손 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특히 저 진열장의 물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기 바라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안 구조나 둘러보고 차고도 확인해보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전 일정이 시작될 것이니까. 네, 회장님. 회장님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고 집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차고에는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모두 최상급 모델들이었고 관리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차고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 하모니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악기에서 묘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익혔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방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방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들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하모니카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끌렸을까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한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의 첫 번째 일정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어젯밤 꿈에서 그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한 멜로디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야근이 길어져 늦은 시간에 모시고 집에 도착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셨고 저는 차를 차고에 주차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거실에 그 하모니카가 다시 생각났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유리 진열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집사님도 이미 퇴근하신 후였어요.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서자 그 하모니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빛 표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진열장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모니카를 입술에 대고 조심스럽게 첫 음을 불어보았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이어가자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건 누가 허락했나?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윤태호 회장님께서 2층 계단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충격이 더 짙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게 박혀 있었고 저는 손에 든 하모니카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급하게 사과했지만 회장님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어요. 그 발걸음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이 오실수록 회장님의 표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회장님은 제 앞에 서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서 하모니카를 가져가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악기에 손대지 마.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절박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층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기척이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분이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이분이 회장님의 부인 이서연 사모님이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고 나이에 비해 곧은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본 순간 서연 사모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은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아, 여보. 이분이 새로운 운전기사 정하민 기사야.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하민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제 인사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저를 주시하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은 하모니카를 꽉 쥐신 채 대답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물건을 잘못 건드린 것뿐이니까. 아? 사모님의 시선이 회장님의 손에 있는 하모니카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시며 감정을 숨기셨습니다. 정 기사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급히 인사를 드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겨서 혼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사모님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저를 봤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하모니카를 확인했을 때의 눈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에 출근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와 달리 저를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운전 지시도 김영수 집사님을 통해서만 전달되었습니다. 정 기사님, 회장님께서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으시니 대기하고 계시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어젯밤 일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던 중 사모님께서 홀로 산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시선이 자꾸만 제가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늦게 회장님의 외부 일정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차를 준비했어요. 회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저는 차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평소보다 훨씬 짧은 대답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간간히 업무 이야기나 날씨 얘기라도 하셨는데 그날은 완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백미러로 회장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지만 시선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라디오에서 하모니카 연주곡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 끄게. 네. 저는 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한 정적만이 차 안을 감쌌어요. 저택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있을 때 사모님께서 현관 쪽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사모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별일 없었어. 그럼 다행이고. 정 기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사모님께서 저에게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따뜻했어요. 마치 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때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보며 무언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경고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모님도 그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그럼 들어가시죠, 여보. 부부는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홀로 차고에 남았습니다. 차를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물건을 잘못 건드린 것 때문일까 싶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회장님의 떨리는 손, 사모님의 눈물, 그리고 라디오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나왔을 때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모니카를 입에 댔을 때의 그 느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멜로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의 회장님과 사모님의 반응.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하모니카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주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손가락의 움직임도, 입술의 위치도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예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해도 인사도 없이 바로 서재로 들어가셨고, 운전이 필요할 때도 미리 집사님을 통해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반면에 사모님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차를 닦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창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특별히 잃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모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신 것이었어요. 정 기사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사모님. 정원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사모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피하고 계신 상황에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정원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사모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규칙 위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훨씬 복잡하고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 새로운 일정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의 딸 윤아진 상무님의 출장 수행이었어요. 집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였는데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정 기사님, 내일 하진 상무님의 부산 출장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아진 상무님을 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다음 날 아침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진 상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간결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장님을 닮은 듯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머니인 사모님의 우아함도 함께 지니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하민입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윤하진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끼쳐드릴 것 같은데 잘 부탁드려요. 예상보다 친근한 말투였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품이 엿보였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인지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하진 상무님은 뒷좌석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잠깐 쉬어가자는 하진 상무님의 제안이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장거리 운전 힘드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휴게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진 상무님은 생각보다 격의 없이 대해주셨어요. 정 기사님은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하시면서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하모니카 사건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요즘 좀 이상하셔서요.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진 상무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제 때문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니에요. 정 기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개인적인 일일 거예요. 다시 차에 올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하진 상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악 틀어도 될까요? 운전하시는데 방해 안 되시죠? 네, 괜찮습니다. 하진 상무님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채널이었나 봅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차 안에 흘러나왔어요. 몇 곡이 지나고 나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모니카 연주곡이었어요. 그 순간 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마치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것 같은 친근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 곡. 뒤에서 하진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자주 듣던 곡이에요. 저는 백미러로 하진 상무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로 하모니카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선율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차 크기가 커져갔어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정교한 음정과 리듬이었습니다. 하진 상무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게. 아니에요. 놀라운데요? 그 곡을 어떻게 아세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익숙하다는 느낌이.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하모니카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 선율에 끌렸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 기사님, 혹시 하모니카 연주할 줄 아세요? 아니요. 특별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 부르신 거 완벽했어요. 프로 연주자 수준이었는데요. 하진 상무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자신도 왜 그 곡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진 상무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곡 악보가 남아있지도 않은데요. 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려주셨던 곡인데 정작 악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악보도 없는 곡을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기억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연주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곡이 끝나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정 기사님. 네. 혹시 어릴 때 기억 잃으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 상무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하진 상무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는 듯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둘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하진 상무님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셨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 기사님. 네. 오늘 라디오에서 나온 그 곡. 혹시 집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다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진 상무님이 계속 그 곡에 대해 묻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집에서요? 아니요, 특별히. 우리 집에서요. 아버지가 연주하시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모니카 사건을 떠올렸어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그 악기. 회장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러셨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안 하고 계시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진 상무님의 말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서글픔이었어요. 그 곡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마도요. 아버지께서는 그 곡만 들으면 항상 멀리 보시거든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하모니카를 진열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 이유, 그리고 제가 그 악기를 건드렸을 때의 강한 반응의 의미를. 분명히 그 하모니카와 곡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그 사연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그 곡과 관련해서 뭔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진 상무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정 기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하진 상무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만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울에 거의 다 와갈 무렵 하진 상무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 오래된 앨범 같은 거 보고 싶으세요? 앨범이요? 네. 아버지 어릴 때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이요.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회장님께서 아버지는 모르게 하면 돼요. 어머니께서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사모님 이야기를 하실 때 하진 상무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이미 서재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사모님만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런데 하진 상무님이 사모님과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사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정 기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늦지 않으시면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승낙하고 싶었어요. 그럼 감사히 잠깐만요. 거실로 들어가니 그 유리 진열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하모니카가 여전히 제 시선을 끌었어요. 하진 상무님과 사모님이 무언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선율, 하진 상무님의 질문들, 그리고 사모님의 의미심장한 시선.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들었던 그 하모니카 선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진 상무님의 질문들과 사모님의 의미심장한 시선까지 겹쳐지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택에서 퇴근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계셨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차고로 향하면서 문득 그 선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애틋하고 그리운 멜로디. 제가 완벽하게 따라 불렀던 그 곡 말이에요. 차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정렬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차 점검을 핑계로 차고 안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그 하모니카가 생각났어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그 악기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고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그 선율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마치 진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처럼 정교한 음정과 떨림까지 표현하며 노래했어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복잡한 상황도 혼란스러운 감정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그 아름다운 선율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완전히 그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그 곡을 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차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회장님께서 차고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신 모습이었지만 그 위험만큼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격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하민 기사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량 점검을 하다가 그게 아니야. 방금 그 소리. 회장님께서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표정을 가까이서 보니 분노보다는 충격에 가까웠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서 그 곡을 배웠어? 죄송합니다. 그냥 흥얼거린 것뿐입니다. 흥얼거렸다고? 그런 완벽한 연주를?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곡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 곡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던 곡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회장님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감히 네가 어떻게 그 곡을? 회장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곡을 따라 불렀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들이라고.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말이야. 6살에 실종되어서
지금까지 찾지 못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오랜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불던 곡이 바로 그거야. 놀이공원에서 사라지기 전날 밤까지 연습하던.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회장님, 네가 어떻게 그 곡을 알 수 있어? 어떻게? 회장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며 흔드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제가 그 곡을 알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느낌이. 익숙하다고? 회장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회장님께서 중얼거리시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차고 입구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께서 황급히 달려오셨어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어? 방금 그 소리?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 기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사모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가 불던 곡을 제가 완벽하게 연주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 회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불쾌감을 드렸다면. 불쾌감이라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기억을 네가 함부로 건드렸어. 그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과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들 이야기는 그만해요. 사모님께서 회장님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25년 동안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서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이것으로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서를 회장님께 건네려는 순간 사모님께서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잠깐요. 사모님? 그 소리. 우리 아이의 숨결 같았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먹먹해졌어요. 정 기사님, 혹시 당신... 사모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제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 어릴 때 기억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진 상무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라고 하면 사실 어릴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에서 자란 탓에 가족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어요. 6살 이전 기억 말이에요.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대답에 사모님의 표정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혹시 놀이공원에서... 서연아, 그만해. 회장님께서 강하게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이공원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머릿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 높은 관람차,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놓친 기억.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고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다시 저를 붙잡으셨어요. 기다려요. 제발. 사모님, 저는 정말 그 연주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매일 연습해온 사람 같았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민이도 그렇게 불렀어요. 똑같은 떨림, 똑같은 감정으로. 하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말리시려고 했지만 사모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정 기사님, 당신 혹시... 그때 차고 밖에서 하진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차고에 모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진 상무님께서 사직서를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 기사님이 사직하겠다고. 사모님의 설명을 들은 하진 상무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제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차고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는 차고를 나와 저택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들, 그 아이가 불던 곡, 그리고 제가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전체를 볼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저는 윤하진입니다. 이 집의 딸이자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이 불렀던 그 선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 안에서 들었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이 있었는데 어젯밤 차고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그 곡과 우리 가족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점심도 드시지 않고 서재에만 계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들어오지 마라. 거칠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서재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무얼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버지께서 서재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진아, 회사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버지께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하진아. 네, 어머니. 정 기사님.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글쎄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연주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전 일을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으시는데 말이죠.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아버지께서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 담요를 덮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였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봄의 길 마이너스 하민이 연주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제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든 노래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천진하고 귀여웠습니다. 5,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서툴지만 애틋한 하모니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음이 불안정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율이 바로 정하민 기사님이 불렀던 곡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똑같은 음정, 똑같은 리듬, 똑같은 감정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테이프가 끝나자 다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어때? 예쁘지? 정말 예쁘구나, 하민아. 우리 아들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곡이야.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하민. 우리 집에 있었던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오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오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실 때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매년 같은 날에 혼자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이 나타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이유, 아버지께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신 이유까지. 저는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들어봐. 하민이가 만든 노래야.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하민이가 천재인가 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테이프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빠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빠의 실종과 함께 우리 가족의 웃음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오빠이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이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음정 하나, 쉼표 하나까지 정확히 같았거든요. 저는 다른 테이프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두 오빠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모습, 하모니카 연습하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상실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말이에요. 마지막 테이프에는 특별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아, 내일 놀이공원 갈 거야. 신나지? 진짜? 놀이공원? 관람차도 탈 수 있어? 그럼 우리 하민이랑 같이 탈 거야. 그것이 오빠의 마지막 녹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오빠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하민 기사님의 나이가 31라고 하셨는데 만약 오빠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모니카 연주 실력, 라디오에서 곡을 들었을 때의 반응, 어머니께서 보이신 특별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혹시 정아민 기사님이 우리 오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25년 전 실종된 채로 다른 곳에서 자라나서 이제야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우연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 실력, 그 곡에 대한 완벽한 기억,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느끼는 묘한 친근감까지. 저는 테이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서재로 가서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책상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혼자 감당해 오신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정아민 기사님이 정말 우리 오빠라면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착각이라면 다시 한번 큰 실망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을까요? 김영수 집사님께서 놀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정 기사님,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계신가요? 아니요. 아침에 외출하셨어요. 하진 상무님도 회사에 가셨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직접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어젯밤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럼 잠깐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그 유리 진열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하모니카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열장을 열고 그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악기가 제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하모니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의 미세한 흠집들, 손때가 탄 부분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술에 대고 첫 음을 불어보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자연스럽게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봄의 길이라고 불렸던 그 곡이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완벽한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마치 어릴 적부터 수없이 연주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완전히 그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선율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들려?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람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 회장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두 분이 거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 선율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거실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두 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기대, 그리고 무언가를 확신하려는 간절함까지. 정 기사님. 사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2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음, 손의 떨림까지. 무리함이니. 회장님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민. 그 이름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25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혹시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적 있나요? 사모님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사고요? 네.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아, 그 순간 희미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 높은 관람차, 그리고 놀이공원, 잃어버린 풍선.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어요. 엄마 손. 사모님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날 풍선을 잃어버렸죠. 빨간 풍선이었어요. 사모님의 말에 더욱 선명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빨간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기억. 풍선. 빨간 풍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기억들이 정말 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솜사탕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 하민아.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민아, 우리 아들. 그 순간 더욱 강렬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큰 손에 감싸인 제 작은 손,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 아빠,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호칭들이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품에 안긴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따뜻함, 이 냄새, 이 감촉,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민이, 우리 하민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회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사모님을 함께 끌어안으셨어요. 아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회장님의 굵은 목소리에서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두 분의 품에 안긴 채로 더 많은 기억들을 되찾아갔습니다. 함께 만들었던 하모니카 곡, 침대에서 들려주시던 동화, 함께 걸었던 정원의 오솔길.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로 유나민이에요. 우리 아들 유나민. 사모님께서 제 이름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 입구에서 하진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하진 상무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곧 그분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오빠. 하진 상무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여동생이었어요. 하진이. 저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에 태어난 소중한 여동생. 제가 못다 해준 오빠 역할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은 거실 한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25년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하모니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악기가 저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준 마법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죠? 제 질문에 세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이제 정말 집에 왔어.
회장님의 대답이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집, 25년 만에 만난 가족, 그리고 25년 만에 되찾은 제 진짜 이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유남인이었고 이곳이 제가 돌아와야 할 진짜 집이었어요. 거실에 울려 퍼지는 하모니카 선율처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다시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먼저 제안하신 것은 DNA 검사였어요. 함이나, 아니, 정식으로 확인해야겠구나. 네, 아버지. 저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단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병원 유전자 검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일주일이요? 하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내벽을 살짝 긁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함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엄마는 이미 확신하고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되돌아온 기억들, 하모니카 연주,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까지. 모든 것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원래 살던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25년간 정화민으로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의외로 가져갈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삶이 임시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도와주러 오셨을 때 저는 묻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김 집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사모님께서 유독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평소와 다르셨고요. 김 집사님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혹시 하민 도련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년 같은 날에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어디론가 나가시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실종된 날이었을 거예요. 25년간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저를 그리워해 주셨던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셨어요. 함이나,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저는 25년간의 방황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를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없이 흐르는 그 눈물에는 오랜 기다림의 끝을 맞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빠를 찾은 기쁨과 함께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짐을 내려놓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이나, 25년 전 일을 네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날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차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네가 사라졌어.
온 놀이공원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서, 방송국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수년간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어. 그때 엄마와 아빠는 거의 무너질 뻔했단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요. 그래서 네가 연주하던 하모니카를 매일 닦았어.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매일 그 하모니카를 닦은 이유는 내 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같이 연주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간 매일 하모니카를 닦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저택에 도착해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유리 진열장 안에 하모니카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하모니카, 다시 연주해 볼까요? 제 제안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열장을 열고 하모니카를 꺼내주셨어요. 이번에는 금지가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모니카를 받아들고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봄의 길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가족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우리 집의 음악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불어요, 오빠.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같이 배워볼까? 하진이 하모니카를 받아들고 서툴게 첫 음을 불어보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소리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오빠가 되어 동생을 가르치는 것. 25년간 해보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정말 집 같네. 하민이 연주 소리가 있어야 우리 집이었는데.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제 방이었던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이 꾸며진 그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아민으로 살았던 31년의 삶이 결국 유나민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힘들었던 순간들까지도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4명이 모여 앉은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민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이미 생각해둔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배워가고 싶어요. 25년간 놓친 시간들을 차근차근 채워가면서요. 좋은 생각이야. 급할 것 없어. 하진도 동의했습니다.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유나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거실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집은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 25년 만에 되찾은 음악, 그리고 25년 만에 되찾은 진짜 이름.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맞이했어요. 저택정원에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가족으로 돌아온 지 반년을 기념하는 작은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요리들이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만들어주신 거였죠. 하민아, 이것도 기억나니? 어머니께서 작은 주먹밥을 보여주시며 물으셨어요. 네, 기억나요. 놀이공원에 갈 때 도시락으로 싸주셨던. 맞아. 그때 네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어요. 25년간 잃어버렸던 밝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고, 무엇보다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하민아, 회사 일은 어때? 적응되고 있나? 네, 아버지. 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금방 익숙해지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저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차 책임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니 본래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정말 함께 연주해봐요. 제가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 하진이 가져온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긴 연주였어요. 봄의 길의 첫 부분을 그럴듯하게 불어냈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오빠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늘었네. 이제 함께 할 수 있겠어. 진짜요? 그럼 오늘은 가족 연주회 하는 거예요? 하진의 제안에 부모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오늘같이 좋은 날에 딱 맞네.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가져오신 하모니카들을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제 것 외에도 여러 개의 하모니카가 있었어요. 아마 25년 동안 저를 기다리며 하나씩 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불어볼까? 저는 제 하모니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도 각각 하모니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4명이 둥글게 서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봄의 길의 멜로디를 시작했어요. 맑고 깊은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화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훌륭한 실력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단순한 반주로 함께 해주셨고 하진이도 서툴지만 성실하게 멜로디를 따라왔습니다. 4사람의 하모니카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각자 다른 음정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연주하니 완벽한 화음이 되었습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문득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25년간 정아민으로 살면서 느꼈던 막연한 외로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감.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가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제 이름과 진짜 제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운명처럼 이 집에 왔고 하모니카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음악이 기억을 깨우고 기억이 가족을 이어주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정원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들 자신의 박수였지만 그 어떤 관객의 박수보다 값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야. 온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 말이지. 아버지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저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행복한 계획들을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민아,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중한 것 같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지. 하진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오빠가 돌아와서 우리 집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 평생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야. 그날 밤, 저는 하모니카를 손에 들고 제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악기 표면을 비추며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이 작은 악기 하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아주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작은 소리로 봄의 길을 연주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를 따라 그 선율이 퍼져나갔어요. 어딘가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 소리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세월은 많은 것을 잊게 하지만 소리는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25년간 비어있던 식탁의 한 자리가 채워진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아버지의 인사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쌓아가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오래된 하모니카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처럼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아름답게 이어져 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선율이 다시 흐를 때 인생의 봄은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댓글로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담장위 라디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